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관찰자, 관찰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관찰자는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머릿속 한켠에 몇 가지 의문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짐작대로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 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군. 육신 속에 갇혀 살아온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 영혼은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한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해보자. 한 청년이 깊은 계곡에서 등반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계곡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와 오른손에 떨어진 것이다. 피범벅이 된 손을 빼내려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바위는 굽적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위에 짓눌린 손을 빼낼 재간이 없었다. 외질대로 외진 계곡 아래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닿을 리도 만무했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됐구나. 거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먹을 거라곤 작은 빵 조각 2개와 1리터의 물이 다였다. 그것도 닷새가 지나자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닷새 동안 그는 손을 빼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작은 휴대용 칼이 다 닳도록 바위 밑을 쪼아 보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기도 했다. 손을 빼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다. 바위는 꿈쩍도 안 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계곡 모래벽에 무뎌진 칼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죽는 날짜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엔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모든 걸 체념하니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모든 걸 체념하니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니 육신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을 텅 비우자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을 바라보듯 조용히 시야에 들어왔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은 누구인가? 제 육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그게 바로 제 영혼이었어요.
한쪽 팔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혼도 줄어드는가? 한쪽 팔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영혼도 줄어드는가? 영혼, 즉 진정한 나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팔은 나라고 바라보니 팔이 바위에 깔려 꼼짝 못하자 나도 꼼짝 못했다. 그러나 이제 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이 살아갈 기쁨에 비하면 팔 하나쯤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이 살아갈 기쁨에 비하면 팔 하나쯤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사는 제 미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3살 배기 아들을 한 팔로 껴안은 장면도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죠. 나는 팔 이상의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나는 팔 이상의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그는 일단 등반 로프로 바위에 짓눌린 팔을 단단히 묶어 지혈시켰다. 그러고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로 지혈된 부분 아래 손목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미 시퍼렇게 변한 터라 그리 아프진 않았다. 손목을 잘라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저는 제 손목을 잘라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고 손목만 잘라내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는 바위를 벗어나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걸 보았다. 미국에 사는 롤스턴 씨의 실화이다. 얼마 전 나는 아침에 출근해 해외 뉴스를 모니터하다가 그가 MBC 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다. 앵커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때 상황을 되돌려 놓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손을 잃는 것까지도요? 물론이죠. 그건 진심이었다.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 속에 일생을 살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를 계기로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경이롭도록 넓어졌다.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 속에 일생을 살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를 계기로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경이롭도록 넓어졌다.